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소설인데 굉장한 찬사를 얻고 있어요. 방송계의 플리처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상도 받았고, 많은 이들이 경이롭고 충격적인 책이다 이렇게 찬사를 하기에 궁금해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책인 것 같아요. 초중반 부분은 데이비드 스탄 조던이라는 인물에 대한 위인전인가 그런 느낌을 갖고 읽었는데 약간 지루하게, 그런데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들, 줄거리,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줄거리인데, 저자가 룰루 밀러라는 분이에요. 이 저자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독특한 과학자예요. 이 저자는 누구나 그렇잖아요. 이 삶에 대해서 어떠한 질서, 법칙 또는 의미, 자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데, 그 아빠는 그런 건 다 없다고 이 저자에게 어린 시절부터 거의 세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카오스, 혼돈일 뿐이고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엔트로피를 줄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 무의미하고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넌 중요하지 않아. 이거를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아버지가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저자가 개인적인 기질이라든가 그런 삶의 환경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우울증을 또 심하게 앓게 돼요. 삶을 힘겹게 살아나가는데 나중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기 자체도 불완전하고 우울한 존재인데 그나마 얻은 사랑이 떠나간 이유, 이제 삶은 끝났다. 거의 좌절의 바닥을 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데이비드 스탄 조던이라는 그런 인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인물은 동물학자고 박물학자인데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자신의 연구를 아주 강하게 진행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학자가 되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과거에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아두었던 물고기들의 표본 이런 것들이 그 지진에 다 박살이 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을 하겠죠. 지진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스탄 조던은 굴하지 않는 거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신의 연구를 다시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질서, 법칙, 의미, 자아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롤모델이나 해답,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너무 필요한데, 그때 이 학자를 만났으니까 이 학자를 통해서 삶에 대한 답을 얻어보겠다 하면서 데이비드 스탄 조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아주 방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세밀하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학자의 이제 일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전이 발생이 되는 거죠. 데이비드 스탄 조던은 자연에는 질서가 있다. 계층의 명확한 사다리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 구조의 꼭대기에는 인간이 있고 그 밑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겠죠. 물고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이 과학적 신념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치광이로 빠지게 되는 거죠. 누가? 데이비드 스탄 조던이. 당시 유행했던 우생학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생학이 뭐냐면 인간 자체를 두고 계층의 사다리 구조를 만드는 거죠. 자, 부자들 맨 꼭대기 위에 있는 것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는 유전자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열등한 인간들을 거세를 시켜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면 이건 황당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불과 1960년대까지 미국 사회에서도 합법적으로 우생학의 주장이 실행이 되었다는 거죠. 가난하거나 성격적으로 우울증 기질이 있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거나 문맹, 교육적으로 수준이 낮다거나 이런 사회에서 열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거세를 시켜야 된다. 합법적으로 불임수술까지 시키게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나치를 들 수 있겠죠.
우생학의 대표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뭐 수만 수십만 명을 막 불임수술을 시키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같은 경우도 731 부대에서 그런 마루타 실험을 했잖아요. 인간을 두고 인체 생체 실험, 다 우생학적인 생각에 기반을 갖고 그렇게 했겠죠. 그 열등한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야, 거의 뭐 유인원 수준이니까 데려다가 그냥 실험해도 문제없어, 이런 식의 생각을 했겠죠. 이 부분에서 굉장한 반전이 있는 거죠. 이 위대한 과학자인가 보고 있는데, 아니 과학적 신념이라는 외투를 쓴 미치광이였구나, 우생학을 열렬히 추종했던 그런 인물이었구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을 발견해내는데, 굉장히 그 부도덕한 인간이었다는 것. 스탠퍼드 대학의 설립자인 제인 스탠퍼드가 독살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 정황을 보면 그 독살의 주범이 데이비드 스탄 조던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까지 다 밝혀내게 됩니다. 굉장히 웃긴 게, 이 데이비드 스탄 조던은 여전히 스탠퍼드의 동상도 있고, 미국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뭐 길도 있고 호수도 있고 여전히 추앙받던 인물이었는데, 이 책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동상도 철거되고 이 사람 이름을 딴 지명들도 다 바뀌게 되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반전이고 흥미로웠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아의 중요성에 대한 해답. 여튼 이 저자인 룰루 밀러는 데이비드 스탄 조던의 생애를 추적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여튼 결국은 자아의 중요성에 대한 그 해답을 얻게 돼요. 근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죠. 우생학에 대해서 당시에 강제 수용소 그 경험자들 탐방을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메리와 애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애나는 수용소에서 또 강제 불임을 당하게 돼요. 당시 수용소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은 지금 노년의 삶을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면서 행복해 보이는 그런 유쾌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저자가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아의 중요성에 대한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서로 가라앉지 않도록 띄워주는 이 사람들의 작은 그물망, 관계가 되는 거죠. 메리와 애나의 관계, 그런 그물망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일 수 있고, 그들을 지구라는 이 행성에 단단히 붙잡아주는 힘 자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아의 중요성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그런 그물망을 만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의미이고 나의 중요성이 되는 거죠. 그 그물망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의미가 되고 중요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족이라는 그물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연인이라는 그물망, 또 친구라는 그물망,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 속에서의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존재의 의미이고 중요성이 된다. 자, 또 하나는 이 저자는 이 여정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로움, 일종의 뭐 해탈과 같은 큰 깨달음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에는 범주가 없다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없다는 거죠. 이 책의 제목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류라는 이 범주, 어류라는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데, 실제 분류학상 어류라는 그런 분류, 범주는 가능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어류가 존재한다, 물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인간, 강아지, 고양이는 다 뭡니까? 공기류가 되겠죠. 공기류. 그러면 다 똑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비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범주에 속박을 당했는데, 그 속박을 탁 하고 대우각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범주를 부수고 나왔다. 자연이 프린트된, 그러니까 범주화된 그런 커튼 뒤를 들춰보았다는 거죠. 실제의 자연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의 장소, 모든 범주는 상상의 산물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을 얻는 사건이 조금 독특한데, 이 저자가 양성애자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양성애자라는 게 사실 하나의 범주죠. 사랑했던 남자가 떠났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게 돼요. 자기보다 7살 어린. 근데 그녀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범주화한다면 사회적으로 비난이나 차별을 받는 뭐 그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는 과정에서 이러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척도들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 길이를 재는 자, 룰러, 이걸 말하는데 모든 자 뒤에는 지배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의 범주란 족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념적, 언어적 범주, 이런 것들이 지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고 또 그것이 내 삶의, 내 자유로움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하버드 0.1%의 비밀인가 그 책에서 부정적 신호를 차단하라,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에게 보내는 신호, 신호 자체도 이거는 범주가 되는 거고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런 신호들을 이제 차단해야지만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 과거 인류가 우생학이라는 큰 실수,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른 형태로 그러한 모습은 어디서든지 존재할 수 있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은 흔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여러 면에서 우생학적 편견, 잘못된 자, 룰러, 우리의 족쇄가 되는 그런 카테고리, 범주가 많이 존재를 하죠.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족쇄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범주로부터 자유로운 이 저자가 얻었던 깨달음,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깨달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